I've been flipping pages since I could rememb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7TV의 앵커 김동완의 시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장애인에 대한 이슈를 조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됐다는 이야기와 발달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뉴스로 접하실 겁니다. 물론 장애인 분들이 정말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걸 정말로 전 동의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사회가 그 지원의 범위를 늘려가고 그 보장 범위를 늘려간다는 것은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에는 사실은 장애인 분들께는 등급제라는 걸 통해서 이런 장애인 분들은 이 정도만 지원하면 되고 저런 장애인은 저 정도만 지원하면 돼라는 식으로 사실상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깐깐하게 그리고 굉장히 차별적인 형태로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증, 중증이라는 형태를 두 가지 분류로 나눠서 기존에 좀 더 복지의 범위가 부족했던 분들에게 좀 더 많은 복지의 커버리지를 얻을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좀 더 개선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제도 개선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또 최근에 들어서서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요. 이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가 예전에 우리 편협하고 어릴 때 시절의 장애에 대한 인식은 정말로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청각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언어장애인 같은 형태의 그런 물리적인 형태,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능적인 의미에서의 장애를 보통 많이들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발달장애와 같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 지능적인 파트까지도 장애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단순히 이런 기능적인 장애를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러한 어려운 지능적인 문제라든지 회복이 어려운 상태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장애 역시도 장애의 범위로 인지하고 이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원 대상으로 넣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더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ADHD나 아니면 틱장애 같은 형태의 발달장애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뭐 기타 지능장애, 지적장애 혹은 다양한 형태의 장애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히 분류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데 기타 분류에 속하는 장애이긴 한데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장애들에 대해서 국가가 이를 지원 범위 속에 좀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ADHD가 보통 가장 많이 언급되곤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분류의 장애들을 일본과 같은 선진국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일본을 덫으로 드는 거는 일본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런 선진국들은 하는데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은 여전히 그런 장애 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깐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장애 문제에 대해서 신체 검사장 같이 군대에 갈 때까지도 제대로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됩니다. ADHD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는 단순히 산만하다든지 활동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저게 정말 장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면은 산만한 사람들 중에 ADHD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봤을 때는 그게 정말로 어떤 건지 구분 짓는 명확한 규정들,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이런 식의 명확히 인지적인 의미의 장애로 보기보다는 그냥 제가 좀 활동적이구나, 제가 조금 더 산만하구나라는 형태로 그냥 인지하고 교정의 대상으로 보통 생각하곤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교정의 대상으로 될 수 있었다면 장애라고 하진 않았겠죠. 이런 도파민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자정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본인에게 교화의 의미로서 저가 어렸을 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훈계한다든지 체벌을 가한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교정 수단을 통해서 교정을 하려고 했었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다들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장애의 범위를 늘리고 그 사람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이나 치료 수단들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맞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런 인지적인 능력의 장애 파트는 어렸을 때는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 어렸을 때 파악했을 때 그 물리적인 의미의 장애에 비해서 파악하기 힘든 거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발현할 때까지 그거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보통은 어렸을 때 물리적 의미의 장애들은 그래도 판결이 쉬운데 그에 반해서 어려운 파트는 조금 더 국가가 나서서 검사 같은 것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조금 일찍 알면 알수록 좀 더 나아지는데요.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에서도 ADHD가 있을 때 한두 살 때 치료받는 때는 치료받는 방법조차도 다르게 나아집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약물인 암페타민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나이를 먹었을 때는 콘서타라고 해서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키기보다는 도파민 재흡수를 줄이는 약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마약이란 이유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통해서 약물 사용이 되는데 사실 최근에 대마도 허용된 것처럼 정말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은 그런 약물도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도 되게 마약성 진통제라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필요할 때는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그 장애에 도움이 된다면은 그 효능이 있다면은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의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형태로 장애를 늘리는 것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조금 더 힘든 사람으로 사회적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산을 줄이는 것만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예산을 더 씀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장애인분들을 미리 알 수 있게 되고 미리 치료하게 된다면은 100배의 한 가지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일반적인 그러한 지능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거나 아니면 최소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도움이 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조금 나서서라도 이런 분들이 국비 전액 지원이라고 해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해당 검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미리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향들도 함께 추진된다면은 보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좀 더 고통에서 빨리 조금 더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어려움에서 좀 더 많은 보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회는 함께 사는 겁니다. 비장애인이라 해서 비장애인만 사회를 사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만을 위한 사회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 사회인 만큼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나는 저렇지 않기 때문에 몰라도 돼가 아니라 이런 문제에서도 한번은 관심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